검찰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의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지급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유명 연예인 한 분이 가지급금 때문에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급금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다시 가져보는 의미에서 가지급금이라는 테마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분 회사는 1인 회사였었어요. 사실 1인 회사의 대표님들이 법인이라는 인식을 잘 갖지 않잖아요. 개인 회사나 다르지 않고. 그래서 이 1인 회사에서 40억 정도의 가지급금을 인출해서 문제가 된 사례인데, 단순히 우리가 가지급금하면 이제 세무상의 불이익, 세무상의 여러 가지 제재들 이런 쪽으로만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요 사례 같은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 그런 케이스죠. 야, 이게 법인에서 돈 빼면은 이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구나. 이분은 워낙 유명인이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파급 효과가 있는 분이다 보니 일반 특히 가족법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형사적 리스크에 노출이 다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가지급금의 금액이 특히 거액일 경우에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첫 테마로 잡았습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법인에서 이런 거액의 자금이 대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법이 정한 법적 절차,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있는 데면 이사회 결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 이런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냐 여부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일단 법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의 요건이 된다는 거죠. 저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지급금을 인출할 때 이사회나 주총 결의를 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나요? 드물죠. 네, 드물죠. 다 횡령이네요. 예,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은 유명인이 아니고 이분은 좀 유명인이라서 이렇게 이제 언론에까지 게재가 된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여를 했다라는 거는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자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자율에 대한 거, 언제 반제할 거냐, 반제 기간에 대한 이제 대여금 약정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제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췄다면은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의 이슈는 약간 있어요. 횡령까지 이렇게 형사적으로 단죄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소액의 가지급금 갖고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가지급금이 상당히 거액인 경우에는 이 기사의 사례처럼 반드시 상법상의 절차인 이사회 결의나 주총 결의를 거치고 대여금 약정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주목할 점은 1인 회사라고 방심을 하잖아요. 1인 법인.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법인이거나 1인 회사면 정말 개인 회사잖아요. 내 회사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런 법적 무지? 그렇지만 법적 무지였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다만 감경 사유는 되겠지만 몰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법적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니까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이제 가지급금이 거액인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갖춰요. 그러면 거액의 기준이 얼마냐 이런 반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상대적이겠죠. 그래서 굳이 금액을 낮춘다면 억 단위 이상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지급금이 거액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안건은 이제 금전 대여의 것 이렇게 안건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정서에는 가지급금 변제 기한,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셔라. 이 두 가지만 갖추시면 형사적 책임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원은 대표이사 법인자금 대여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잣대로 판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형법상 횡령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준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 제한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식의 편법이 일어나냐면 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개인에게 대여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또 가지급금이 생기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루트를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 이 특정 이 개인들에게만 6억 원 한도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임용모실해질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의 편법적인 대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업다운 계약서나 편법 증여 탈세 의심도 있고 불법 전매도 있지만 이 4번을 보시면 편법 불법 대출 의심, 사업자 대출 용도 외에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실제 대출 목적에 쓰였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이 개인의 부동산 구매나 가지급금으로 흘러 들어간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굉장히 강도 높게 페널티를 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적발하면 1년, 2차 적발하면 5년 동안 아예 신규 대출을 제한도 아니에요. 그냥 금지하도록 점검 지도할 방침이니까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는 가지급금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은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급금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금 시제에 있어서 회계장부에는 있는 현금보다 통장에 있는 현금이 작을 때,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에는 현금 시제가 100으로 돼 있는데 실제 통장에는 50밖에 없어요. 그럼 이 50만큼은 이유를 찾아야죠.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통장이 현금 시제가 50이 부족한지. 근데 이제 이거를 내용을 찾지 않고 그냥 50을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를 보통 많이 해버리죠. 또 반대로 현금 시세가 회계장부에는 50인데 통장에 100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통장에 잔고가 더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찾아야죠. 회계가 누락된 건지 아니면 제3자가 입금한 건지 여러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냥 가수금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이게 가수금으로 계속 쌓여있게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지급금. 회사 돈을 대표가 가져갔으나 사유 계정에 대해서 아직 처리 안 돼 있는 이유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가수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는데 돈은 이 통장에 들어왔죠. 이제 입금 내역을 미처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가수금이 발생이 되겠죠. 큰 틀에서 이제 회계상 정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했으나 사유나 거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정 과목을 특정할 수 없는 걸 말해요. 세법상 정의는 훨씬 포괄적입니다. 법인의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주주와 임원이겠죠. 주주와 임원에게 업무 관련 없이 대여하거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인정이자 개선 및 부당행위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대여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가수금 같은 경우는 현금이 유입됐습니다. 입금 사유나 거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정 과목을 특정할 수 없는 금액, 이게 회계상의 정의고요. 세법상의 정의는 법인이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할 금액 중에서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주주 임원 등으로부터 일시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정음 씨 케이스를 보니까 그럼 연예인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횡령과 배임이라는 끝까지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가지금 발생 원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